앞으로 몇 분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곳 모양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이걸 제때 바로잡지 못해서 관계와 자존감이 망가진 뒤에야 뒤늦게 병원 문을 두드리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모양이 따로 있다던데 나는 괜찮은 걸까? 전 여자친구는 더 핑크빛이었는데 출산하고 나서 여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남편이 실망할까봐 무서워요. 겉으로는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괜찮아. 그냥 넣으면 돼. 하지만 인터넷 검색 기록 포르노 즐겨찾기 남자들끼리의 술자리 대화를 들여다보면 특정 모양, 특정 색, 특정 탄력에 집착하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괴리감 때문에 수많은 여성이 혼자 거울 앞에서 샤워실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정상 맞나?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진짜 환장하는 여자, 그곳 모양은 따로 있을까?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훨씬 중요한 질문. 정말로 중요한 건 모양일까? 기능일까? 쾌감일까? 아니면 우리 둘의 관계일까?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남녀를 진료해 왔습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친구에게도 파트너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진료실에서 조용히 풀어놓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건 하나입니다. 몸의 모양은 정말 끝없이 다양하지만 기능과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훨씬 오래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목표는 외모 평가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곳이 예쁘냐, 안 예쁘냐를 말하러 온 게 아니라 해부학 신경, 쾌감, 건강을 중심에 두고 진짜 중요한 기준을 다시 정렬하는 것. 이걸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몇 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짊어지고 가던 수치심을 내려놓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정보는 힘이다 라는 말 의학에서만큼 정확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몸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굳어져 있던 기준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먼저 남자들 얘기부터 해볼게요. 왜 말로는 다 괜찮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모양에 끌리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여기에는 남자의 뇌, 특히 도파민 회로와 학습된 성적 각인이 깊게 개입돼 있습니다. 남자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굉장히 약합니다. 한 가지 타입의 포르노, 한 가지 각도 한 가지, 조명 한 가지, 색감의 그곳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보게 되면 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이게 흥분되는 이미지구나. 아, 이게 정상이고, 이게 이상형이구나. 이걸 전문 용어로는 성적 각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새끼 오리가 처음 본 대상을 엄마라고 따라다니듯이 남자의 뇌도 처음 그리고 반복해서 강하게 각인된 성적 이미지에 찍혀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현실의 몸은 그 포르노 화면처럼 찍어낸 템플릿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진료실에서 제가 보는 외음부와 지레의 모양, 색, 주름 대칭은 정말로 얼굴만큼, 아니 얼굴보다 더 다양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뇌는 그 다양함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한 가지 타입에 길들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파트너의 몸을 마주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보던 거랑 좀 다르네. 이게 정상인가? 왜 이렇게? 이 당혹감이 곧바로 이상하다로 번역됩니다. 사실은 뇌가 익숙하지 않을 뿐인데 비정상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이 왜곡이 남자 자신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겁니다. 뇌가 특정 이미지에만 흥분하도록 길들여지면 현실의 파트너와 있을 때는 도파민이 예전만큼 안 올라가요. 그러면 발기 유지가 어렵고 흥분이 덜 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결국 현실의 섹스보다 화면 속 섹스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일종의 대사 오류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몸은 멀쩡한데 뇌의 성적 회로가 왜곡된 거죠. 여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왜곡된 기준이 여성의 자존감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남자친구의 무심한 한마디, 전 여친은 좀 더 핑크였는데 여기 살짝 튀어나온 거 원래 이런 거야 술자리에서 들은 남자들 농담. 야, 거긴 무조건 핑크지. 이 한두 마디가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나는 이상하다, 나는 덜 매력적이다 라는 문장으로 각인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섹스를 피하게 됩니다. 불을 끄고만 하려고 하고 불을 켜면 몸이 얼어붙습니다. 보이면 안 돼. 몸을 보여주기 싫어지면 감각도 다칩니다. 자기 몸을 느끼는 대신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일까? 냄새 나진 않을까? 색은 괜찮을까? 이렇게 되면 오르가즘은 더 멀어집니다. 쾌감이 아니라 검사받는 느낌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몸이 아니라 학습된 뇌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준이 잘못 학습된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포르노와 SNS가 만들어낸 가짜 표준을 보겠습니다.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을 망치는 다이어트 식단이 있듯이 겉으로는 섹시함과 자신감을 팔면서 실제로는 성 건강을 해치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포르노 속 그곳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비슷한 조명, 비슷한 각도, 비슷한 색감입니다. 흔적이 없고 주름이 거의 없고 소음순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아주 작게만 보이고 색은 연한 핑크 미백 광고에서 나오는 색 그대로. SNS에는 필터를 잔뜩 씌운 사진과 미백 크림 수축제 음부 성형 광고가 줄줄이 따라붙습니다. 탄력 UP 핑크빛 복원 남자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이 문장들은 마치 지금 당신은 부족하다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 진료실에서 남자 환자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외음부, 해부 사진을 보여주면 대부분 놀랍니다. 이렇게 다양한가요? 이런 색도 정상이에요. 이 정도로 소음순이 보이는 것도 괜찮아요. 남자들조차 포르노가 보여주는 단 하나의 템플릿 때문에 현실의 다양성을 처음 보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여성들은 더합니다. 파트너가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 인터넷 댓글에 달린 거긴 무조건 해야지 같은 말들, 출산하면 헐렁해진다더라는 괴담들. 이 모든 게 식욕처럼 선욕도 떨어뜨립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보여주기 싫으니까 관계 자체를 줄이자. 이렇게 되면 몸을 숨기는 습관이 생기고 숨기다 보면 감각도 같이 줄어듭니다. 결국 건강과 관계 둘 다 손해를 보는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취향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를 해치는 기준인가 아닌가입니다.
남자가 어떤 취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취향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몸을 부끄러운 대상으로 만들고 누군가의 성 건강을 망가뜨린다면 그건 더 이상 단순 취향이 아니라 위험한 트리거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볼까요? 진짜 해부학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남자가 느끼는 포인트는 어디인가 정말 모양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먼저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들. 대음순, 소음순, 질입구. 이건 얼굴이 눈, 코, 입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대음순이 통통하고 누군가는 얇습니다. 누군가는 소음순이 안쪽에 잘 숨어 있고 누군가는 바깥으로 살짝 혹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한 핑크, 붉은빛, 갈색 피부색과 거의 같은 톤, 이 모든 게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질은 어떨까요? 질은 하나의 신축성 있는 주름진 터널입니다. 마치 아코디언처럼 평소에는 주름이 잡혀 있다가 흥분하면 혈류가 늘어나고 벽이 두꺼워지고 길이와 너비가 변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그 터널이 엄청나게 확장됐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완전히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지만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헐렁해졌다 좁다로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혈류 호르몬 근육 긴장도 흥분 상태에 따라 계속 모양과 느낌이 변하는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음핵. 겉에서 보이는 작은 동그란 부분. 사실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음핵은 겉으로 보이는 머리 부분뿐 아니라 안쪽으로 두 갈래로 뻗어 내려가는 다리와 질 양 옆을 감싸는 구조까지 포함한 꽤 큰 기관입니다. 즉, 남자의 성기가 겉으로 길게 드러나 있는 구조라면 여자의 성기는 상당 부분이 몸 안쪽으로 숨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느끼는 쾌감 포인트는 단순히 입구 모양, 이 아니라 마찰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혈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골반저 근육이 어떻게 조여주고 풀어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남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 있죠? 여기가 헐렁해진 것 같아. 전에 만난 사람보다 좁지가 않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느낌은 출산 경험 나이, 호르몬 상태, 흥분 정도, 그리고 골반저 근육의 힘과 긴장도에 따라 달라지는 기능적 변화일 뿐입니다. 단순히 질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의 성기 크기 각도 체위, 윤활 상태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건 눈으로 본 모양이 아니라 소원으로 성기로 느끼는 기능입니다. 조이는 느낌, 미끄러지는 느낌. 파트너의 숨소리 몸의 긴장과 이완. 이게 진짜 쾌감의 요소입니다. 모양은 그저 얼굴의 생김새의 정도일 뿐이에요. 성관계의 핵심은 그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웃고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관계와 쾌감을 회복하는 첫 단계는 몸을 고치기 전에 머릿속 기준을 비우는 겁니다. 남성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특정 타입의 포르노에만 집착하는 시청 패턴 끊어야 합니다. 같은 장르 같은 각도 같은 모양만 반복해서 보는 건
뇌를 좁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건 취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뇌를 가두는 겁니다. 최소한 한동안은 포르노 노출을 줄이고 특히 템플릿 같은 모양만 반복되는 콘텐츠에서 거리를 두세요. 이건 도파민 회로를 초기화하는 디톡스 과정입니다. 둘째 파트너의 몸을 전 애인, 연예인 포르노 배우와 비교하는 말. 장난이었어 라고 해도 상대에게는 칼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의 선욕을 꺼버리는 스위치가 됩니다. 너도 운동 좀 해봐. 여긴 왜 이렇게. 같은 농담은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를 조금씩 부식시키는 산성물과 같습니다. 여성에게도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거울과 카메라를 들이대고 집요하게 모양을 비교하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이상적인 모양과 비교하고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건 스스로를 매일 검사대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몸은 느껴야 하는 대상이지 매일 평가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검증되지 않은 미백제, 수축제, 온라인 성형 광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저는 이런 제품들 때문에 피부염 통증, 흉터, 심지어 성관계 시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하는 분들을 봅니다. 남자가 좋아한다길래 광고에서 자연 성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된 선택이 오히려 쾌감을 줄이고 통증을 만들고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의 핵심을 꼭 기억하세요. 내 몸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내 머릿속 기준을 비워내야 한다.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준이 좁아진 겁니다. 이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 비워낸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매력을 키우는 보건 프로토콜입니다. 감각, 소통, 근육, 자신감.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감각과 혈류. 충분한 전이와 감정 교류는 단순히 분위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의 혈류를 늘리고 질과 음경, 골반저, 근육을 깨우는 일종의 자연 보톡스입니다. 흥분이 충분히 올라오면 질벽이 두꺼워지고 윤활이 증가하고 골반저 근육이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남녀 모두에게 훨씬 더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모양이 어떻든 기능이 깨어나 있으면 쾌감은 올라갑니다. 둘째, 여성의 골반저 근육과 자기 몸과의 친해지기. 케겔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냥 조였다 풀었다로 끝나는 운동이 아닙니다. 호흡과 함께 숨을 내쉴 때 부드럽게 조이고 들이쉴 때 풀어주는 식으로 하루에 몇 번씩 짧게라도 반복해 보세요. 이건 질을 좁게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필요할 때 잘 조이고 필요할 때 잘 풀 수 있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게 잘 되면 성관계 중에 자신이 느끼는 감각도 훨씬 세밀해지고 오르가즘에 도달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권하고 싶습니다. 자기 몸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연습. 거울을 들이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어떤 부분이 민감한지, 어떤 압력이 편한지 감각 지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위가 아니라 자기 몸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여기가 좋아, 이렇게 만져줘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셋째, 남성에게 필요한 건 평가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파트너의 몸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점수를 매기는 대신 직접 물어보세요.
어디가 좋아? 어떻게 하면 더 편해?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성기능을 높이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연구들을 보면 파트너와 성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남성일수록 발기 기능 만족도, 관계 지속 기간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나는 잘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피드백이 도파민과 자신감을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출산 후 회복이 잘 안 되었거나 성관계 시 통증이 심하거나 소변이 새거나 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모양 문제가 아니라 기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용 성형 광고가 아니라 기능 회복을 중심에 둔 치료와 재활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쾌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남자들이 진짜 환장하는 그곳 모양은 따로 있을까? 이 질문 자체를 뒤집어 봐야 합니다. 결국 남자가 진짜 빠져드는 건 포르노에서 본 템플릿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 나를 믿어주는 눈빛 몸을 맡기면서도 내 감각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용기, 그리고 서로의 욕망을 부끄러움 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게 남자를 여자를 서로에게 중독되게 만듭니다. 모양에 대한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기능, 쾌감, 건강, 소통에 초점을 맞추면 성생활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예전에는 거울 보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덜 신경 쓰여요. 불을 켜고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이 남자친구가 예전보다 더 섬세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기억하세요. 정답 모양은 없습니다. 정답 관계를 만들어가는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든 그 몸을 존중하는 시선, 그리고 파트너의 몸을 존중하는 태도. 이게 가장 강력한 성적 매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속 가짜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갈지 아니면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나와 파트너의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새로운 기준을 쓸지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권한을 돌려드리려는 겁니다. 당신에게 힘이 있다. 몸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몸을 대하는 시선을 바꾸는 힘. 그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쾌감 관계 자존감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훨씬 멀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 구석에라도 남았다면 혼자만 품고 있지 말고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은 친구, 연인, 배우자와 나눠보세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경험 자체가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한 단계 올려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자기 몸과 화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 풍부한 성적 경험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